이 지장간이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우리 땅지자잖아요. 땅지. 땅. 장. 이게 묻을 장자. 우리 매장한다라는 말 쓰죠. 이건 천간가 아니고. 이게 뜻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 이게 지장간이에요.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 여기가 이제 천간, 우리가 여기는 지지.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요 지지들은 숨겨놓고 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숨겨놓고 있는 기운. 지장간은 외웠어요? 안 외웠지? 그 반복하면 된다고. 오케이. 반복하면 되는. 반복했어요 혹시? 2번 봤어요. 잘했어요. 2번이나 본 게 어디야? 하루 만에. 어제 수업하고 오늘 또 하는 거잖아. 자, 요게 지장간인데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말이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 한번 써볼게요. 진짜 다 해야 되나 봐요. 헐. 자, 요 위에 게 지지. 요게 이제 지장간. 지장간은 뭐냐면 지지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지지를 구성하는 성분. 이 앞에 숫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숫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0, 2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지가 있는데 지지 속에는 각 지지는 이런 기운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비율로. 자는 오행으로 뭐죠? 자는 수, 축은 토, 이는 목. 자가 수인 이유는 자가 품고 있는 천간의 기운들이 전부 다 수잖아요. 축이 토인 이유는 축은 수, 금, 토를 품고 있는데 그 중에 포션이 가장 많은 게 토예요. 음토. 그래서 얘가 음토인 거예요. 음수니까 얘가 음수인 거고. 우리 옛날에 지난 시간에 천간 지지를 할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특성이. 특성, 특징. 얘네는 순일하다고 했죠. 순일. 순수하다. 얘는 복잡하다. 천간이 만약에 천간에 개수다. 천간이 개수면 얘는 순수하게 음수인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한 거야. 그런데 천간의 음수에 대비되는 지지의 수는 자수인데 자수의 구성을 보면 임수가 10, 개수가 20이 있어요. 2대 1로 개수가 더 많지. 근데 다 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양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지지는. 얘는 양목인데 임목은 양목인데 임목이라는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상자에 여기에 써있기를 임목이라고 이렇게 딱 써있는 거지. 임목이라는 상자가 배달이 되었는데, 자,
칼을 대고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꺼내 봤더니 무도 들어있고 병도 들어있고 갑도 들어있는데 얘가 7, 7, 16 7개, 7개, 1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토고 얘는 화고 얘는 목이잖아. 목화 토가 섞여서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갑목이야.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니까 얘는 좀 뚜껑 열어보면 여러 가지 잡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넌 여기 가장 유사해 해서 얘가 양목이 된 거야. 이해돼요? 왜 저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예. 그럼 결국은 자수는 이 두 개의 기운들이 모여서 자수가 된 거예요. 신금이라는 거는 요 세 개가 모여서 신금이 된 거예요. 왜? 경금이 제일 강하거든, 많거든. 그래서 얘가 양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천간과 지지가 있을 때, 요걸 보면, 둘의 관계를 보면, 지지는 천간에 근이 되어준다고 그랬고, 천간은 지지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사실 지지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실체가 없는 대신에 천간에 복잡한 기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천간을 만약에 하늘이라고 보면 이 하늘의 기운이다. 지지는 땅의 기운. 지장간은 땅 속에다가 숨겨둔 기운. 말 그대로 지지가 땅 속에다가 숨겨둔 기운. 근데 저 기운은 천간의 기운. 지장간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는 천간 입장에서 보면 지지는 천간의 뿌리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천간은 지지에게는 근원이 된다. 오리지널리티가 된다. 오리지널리티. 왜? 지금 설명했잖아. 해라는 기운은 수의 기운인데 얘네는 사실은 천간의 기운으로 치면 이 세 개의 기운이 모여서 해를 구성한 거거든. 자, 자수를 한번 봅시다. 이제 자수가 품고 있는 천간, 이 임수와 계수 두 종류인데, 임수가 들어있는 게 10만큼 들어있어요. 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네, 얘는 양수잖아. 양수. 임수는 양수. 계수는 음수. 해수를 보면 해수의 안에 무, 갑, 임이 들어있는데 얘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예. 얘는 양의 수죠. 사화를 볼게요. 무와 경과 병이 들어있는데 병은 양의 화예요, 음의 화예요? 예. 얘는 양화. 그 다음에 오에는 병, 기, 정이 들어있는데 이 정은 음화죠. 이것 때문에 얘가 양화가 되고 음화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체형이 다르다는 말. 자, 체형이 바뀐 게 4개가 있었는데 해수와 자수가 체화용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나왔었고, 사화와 오화가 체화용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요 4개, 지지의 12개 중에서 요 4개의 체화용이 다른 이유는 지장간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장간이 지지를 정의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숫자의 의미.
책 읽어왔어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부분? 거기에 이 숫자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지장간에는 활용 분야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게 원률 분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월요일 분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원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관습적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시간 순서를 쓰는 건 알잖아요. 이제 연, 월, 일, 시. 천간에 일간이라는 자리가 자기를 뜻하는 자리, 자기의 위치. 일간. 일간이 뭐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뭐 다 오행 중에 어떤 거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사주든지 간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개수는 글자가 각각 하나씩이지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질량이 무거운 자리, 중요한 자리가 월지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상을 대비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간목의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간목의 목의 기운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목의 성격이 많이 달라져요. 어떤 나무가 태어났는데, 그 나무가 봄에 태어난 나무, 여름에 태어난 나무, 가을에 태어난 나무, 겨울에 태어난 나무, 우리 계절로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다 환경이 다르잖아. 목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 나서 목성이라는 것이 마구마구 성장하는 기운인데, 내가 태어난 계절이 하필이면 가을이나 겨울인 거예요. 성장하기에 부적합한 환경, 반대되는 기운. 세상이 다 움츠려지고 응축하는 그런 기운일 때 태어난 나무, 자기 혼자서 성장하려고 하는 나무.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무는 진짜 나는 목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계절 자체가 봄이야. 그런 나무도 있겠죠. 그래서 연, 월, 일, 시, 요 네 개의 주 중에서 일간의 환경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월지예요. 월지. 몇 월에 태어났느냐,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월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이 월이라는 것이, 연은 해마다 바뀌는 거고, 시하고 월만이 12개로 순환을 하잖아요. 나머지 일하고 연은 60갑자가 순환을 하고, 그러면 이 월이라는 건 12달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달이라는 의미는 대략 30일로 구성이 되잖아요. 어떤 달에 1일부터 30일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하루하루의 기운을 관측해서 특성을 그룹핑을 한 게 월율 분야예요. 이게 이 숫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월이 됐더니 인월이 딱 시작된 그 날로부터 7일 정도는 무의 기운이 그 월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다시 한 일주일 정도는 화의 기운이 그 달을 지배하고 있고, 이 화의 기운을 거쳤더니 비로소 이 목의 기운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지장간들, 이거를 초기라고 그래요. 초기, 혹은 다른 말로
여기라고 그래,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중기. 끝에 있는 건 본기. 이런 말을 써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전기라고 되어 있던데. 어디가요? 여기 전기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초, 중, 본, 초, 중, 저기 정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라는 말도 많이 쓰고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자. 여기서 지장간들을 표를 가만히 보면 어떤 패턴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숙제로 내는 건데 앞에 끝자가 다음 끝자의 첫자가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첫자일 경우에는 무토로 시작을 하고 그게 보여요? 보니까 가운데 것만 외우면 되겠더라고. 근데 가운데 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자 봅시다.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살짝 질문했었죠. 여기는 왜 가운데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운데도 개수인 거예요. 이건. 10인 거지. 그래도 20.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그냥 20으로 쓴 거죠. 가운데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합하면 30이 나와요. 모든 달이. 그래서 달의 의미예요. 달의 의미.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보면 축월이 되면 자월을 지나서 이제 축월이 되면 자월의 본기가 그 다음 달에 초기가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남을 여자. 지난달의 기운이 남아서 이어져 넘어오는 것. 그래서 역이라는 말도 써요. 초기를.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이 다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달의 마지막 기운이 다음 달에 그대로 다음 달에 여기 초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모양이 살짝 바뀐 것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안 바뀌고 이렇게는 바뀌었죠. 왜 이것들은 왜 바뀌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패턴을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토부터 볼까요? 토. 자, 토들은 지장간이 전부 다 세 종류가 들어가고 구성하는 그 날짜의 구성비를 보면 다 9, 3, 18이에요. 그 다음에 인, 신, 사, 해. 요 네 개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 생지라고 그런다고. 이걸 생지라고 그러고 토들은 묘지, 고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생지들은 7, 7, 16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7, 7, 16, 7, 7, 16, 7, 7, 16, 여기도 7, 7, 16. 그 다음에 왕지라고 했던 것들 좌우 묘유 얘는 두 개의 기후 지장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오행이에요. 자는 수라서 개수와 임수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 예외는 오화만 빼고 오화는 3개가 들어있으니까 왕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개의 지장간을 같은 오행만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오화의 다른 거하고 다르게 좌우 묘유 유를 보면 양금하고 음금 금만 딱 들어있고 묘를 보면 갑하고 을 목만 들어있고 자는
개와 임, 수만 딱 들어있는데 오화만 화가 2개 딱 있는데 거기에 기라는 토가 하나 들어있죠. 오화만. 어떤 전체적인 패턴이 있는데 오화만 달라요. 이건 내가 수업하면 항상 숙제로 내요. 찾아보지 말고 고민을 해서 답을 찾으라. 왜 찾아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찾아봐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왕왕 접하죠. 찾아보는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얘하고 얘도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얘는 느낌이, 그죠? 근데 얘는 도저히 그런 게 안 보여요. 뚫어지게 봐도. 고민을 하세요. 우리 저기 토요일 반에도 숙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해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 답을 안 주더라고. 지금 토요일 반이 지금 6개월째인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왜 시키냐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머리가 깨는 거예요. 저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깨우치는 게. 왜 오화에는 중기에 기토가 들어가나? 첫 번째. 두 번째. 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기토인가? 자,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숫자를 설명했는데 이게 원률 분야예요. 원률 분야. 그래서 원률 분야라는 거는 어디에? 월지에. 이렇게 30이라는 걸 잡고 한 달이 31일이 되니까 30이라는 숫자를 잡고 구성 성분의 비율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월이라는 것이 사주에서는 월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용사가 있는데 인원용사는 여기에서 모든 지지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지에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날짜 구성은 빼고 여기서 숫자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월율 분야는 이 월지니까 계절을 주관하는 달을 정의하는 게 월지니까 그 월지의 기운의 분포를 살피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장간만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수다. 월지에 있으면 10하고 20의 포션들을 개수와 임수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지만 월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자 속에는 개와 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걸 왜 하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어쨌든 지금은 지장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지장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율 분야고 하나는 인원용사라고 한다. 월율 분야는 월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월지이기 때문에 이 구성하고 있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 인원용사는 모든 지지에 적용을 하는데 저기 구성하는 숫자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다. 다만 지장간만 중요하다. 자, 우리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지를 보면 책 펴봐요. 지지의 인인가 어디인가의 설명을 보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 월율 분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까 책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인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2월 4일에서 며칠까지? 11일. 11일까지. 자, 요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 7일이죠? 근데 인월은 언제부터 양력으로 며칠부터 인월이 시작되냐면 2월 4일부터 시작돼요. 입춘이거든, 저 날이.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2월 4일부터 7일간은 무토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목이지만 토의 기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토의 그다음에- 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아, 된다. 강하다고. 어. 아, 월지를 해석할 때. 월지의 의미를 부여할 때. 아, 근데 저 책에서는 왜 저기 수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완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맞고 그 책도 틀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진짜 짜증날 텐데. 자, 이 지장간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요게 내가 여기다 딱 써놓은 거 요게 일반론이에요. 우리 명리학계에서. 근데 요 지장간의 여기 구성 성분의 비율들,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초기의 기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고서의 연해자평, 뭐 명리정종, 특히 삼명통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서들인데 명리학에서 메이저 것들, 뭐 적천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 지장간에 대해서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악유들이 조금씩 있어.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이 삼명통해 같은 경우에는 신금에다가 삼명통해는 신금에는 기무임경 이렇게 네 개까지 표기를 해요. 이런 책에서는 고서마다 악유들이 조금씩 있거든. 그래서 저자가 어떤 데를 자기의 레퍼런스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이 지장간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요게 일반론이에요. 우리 명리계에서는.